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수요일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일주일이 너무 빨리 돌아온다, 그지,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다시 찾아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수요일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라이브 또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그냥 안녕하세요. 요새 일주일이 빨리빨리 돌아와. 잘 그죠? 지내셨나요? 벌써 어느덧 또 일주일이 되어서 일주일이 너무 빨리 돌아온다, 되었어요. 그치, 우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수요일 라이브 반가워요, 돌아왔습니다. 라이브 또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그냥 안녕하세요. 요새 일주일이 빨리빨리 일주일간 돌아와. 잘 그죠? 지내셨나요? 벌써 어느덧 또 일주일이 되어서 일주일이 너무 빨리 돌아온다, 되었어요. 그치, 우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천 다시 찾아온 오렌지 주스 마시고 안녕하세요.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수요일 라이브 반가워요. 돌아왔습니다. 소리 지금 겹치나요? 또 제가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그냥 안녕하세요. 요새 일주일이 빨리빨리 돌아와. 스피커를 그죠? 껐어요. 벌써 어느덧 또 일주일이 되어서 일주일이 너무 빨리 돌아온다, 그치, 우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천 다시 찾아온 오렌지 주스 마시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수요일 라이브 반가워요. 시간 소리 지금 돌아왔습니다. 겹치나요? 제가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지면 알려주세요. 아. 괜찮아? 다행입니다. 오케이. 오키도키. 되었어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휴. 아니, 여러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이어트 상담소 운영을 또 열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특히나 식단으로다가 식단 좀 상담을 한번 해볼 예정이거든요. 잠깐만 기다려봐봐. 내가 식단 오늘 젤린이들이 궁금해하는 식단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지금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오늘의 이 날을 기다렸어요. 제가 커뮤니티 글을 조금 늦게 올리긴 했는데요. 자, 다이어트 관련 질문을 이제부터 슬슬 우리가 해볼 건데, 일단 오늘은 조금 식단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왜 그래, 푸딩이? 일로 와. 갑자기 푸딩이 일로 와, 푸딩이 이쪽으로 와. 거기 안 돼. 이리 와. 우리 푸딩이가 왜 오늘 이렇게 나쁘게 굴까? 언니한테 와봐. 옳지. 누나들한테 인사해봐. 옳지. 우리 집 장랑이가 오늘 기분이가 몹시 나쁘네요. 왜 그럴까요? 네. 자, 다이어트 고민 상담소. 오늘은 식단 편을 조금 해봤어요. 왜냐면 다이어트 요새 이제 막 시작하잖아. 그러면 이제 식단에 궁금증이 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식단 궁금증을 그렇게 지지면 안 돼요. 푸딩이 좀 봐주세요. 오늘은 좀 식단 궁금증 위주로 체크를 해보려고 하고요. 나가도 뒤질걸, 저놈은? 자, 일단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그 댓글 중에 인기 댓글 순으로 몇 가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댓글에서 또 질문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두 다 오늘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질문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목표가 체중 감량인 다이어트의 경우, 식단 다 어렵다고 하잖아? 근데 이제 내가 체중 감량을 하려고 해.
그런데 과일을 섭취해도 괜찮을까요? 과일을 섭취해도 괜찮을까요? 과일 섭취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라는 그 하나의 댓글 있었습니다. 자, 과일 섭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제가 예전엔 그 다이어트 식단을 할 때 과일을 좀 빼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과일 결국에 탄수화물인데 당류잖아요. 그래서 과일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과일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거 추천드리지 않아요. 과일이 굉장히 또 빠른 탄수화물이다 보니까 빠른 탄수화물 위주로만 식사를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몸에서 계속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을 쓰는 게 아니라서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았는데, 운동 끝나고 나서 직후에는 빠른 탄수화물 섭취가 또 필요한 타이밍이 있어서 이때는 과일을 드셔도 좋다라고 보통 운동 직후 추천을 드리죠. 네. 완전 과일은 탄수화물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일은 무조건 다이어트 할 때 안 돼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스크림 먹거나 과자 먹거나 하는 것보다는 과일이 나아요. 그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과일은 순수 탄수화물이다 보니까 내가 정말 좀 약간 좀 달다구리한 걸 먹고 싶어. 그럴 때는 차라리 과일을 드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황을 봐서 내가 지금 뭔가 단 거를 안 먹으면 뭔가 다른 걸 먹을 것 같아 라고 하실 때는 차라리 과일을 드시고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운동 직후에 드시면 가장 좋고,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 식단을 저는 주 식단에 과일을 무조건 넣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정도가 있고요. 잠깐만. 저 푸딩이 3층에 좀 올려주세요. 푸딩이 3층에 올려주세요. 복도에 안 돼요, 안 돼. 자, 그러면 또 다이어트 식단 상담 계속해서 이어나가 볼 건데요.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거, 진짜 전체적으로 다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 생리 중에 폭식했다라는 이야기가 아직도 있었는데요. 생리 중에 이제 다이어트 하시다가 그 생리 중에 폭식이 터진다. 그래서 생리 때 매번 실패한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요번에 2주간 다이어트 원래 지금 챌린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딱 그때 생리 기간이 딱 겹쳤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몸도 붓고 막 엄청 어렵더라고. 그래서 내가 젤리들이 우리 여자들이니까 생리 기간이 겹치면 다이어트 하기 어려운 거는 맞다. 그건 팩트입니다. 근데 무조건 생리한다고 해서 식욕이 폭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생리 중 식욕 폭식에 대한 컨텐츠를 올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생리 때 많이 음식을 드시는 거가 물론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음식이 조금 더 땡길 수는 있어요. 칼로리를 더 먹고 싶고 조금 단 게 땡길 수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먹이를 줘요. 내가 생리를 하니까 나는 당연히 먹을 게 땡길 거야. 내가 생리 때문에 먹었어. 언니, 제가 오늘 생리 중이라서 많이 폭식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는 생리를 통한 자기합리화를 좀 하는 경향이 있어요. 생리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리를 한다고 해서 안 먹어 버릇하면 또 그렇게 그 엄청 폭식 욕구가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냥 몸이 좀 무겁고 평소보다 조금 칼로리 섭취를 내가 원래는 두 입 먹고 안 먹을 것 한 입 더 먹는 정도? 요 정도 텐션이지, 내가 생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초콜릿을 많이 먹어야 되고 내가 당분 섭취가 엄청 늘어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리라는 이유 때문에 한 번씩 이걸 계속 허용하기 시작하잖아. 그럼 그게 완전 학습이 돼가지고 나는 생리 때는 무조건 단 거를 먹는 때야. 생리 때는 단 거를 먹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몸에 계속 기억이 돼서 생리할 때마다 계속 먹게 돼요. 계속 먹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음식에 대한 어떤 내가 폭식 그 욕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끊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제가 폭식을 끊을 때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게 내가 어떤 장소에서 먹느냐, 어떤 상황에서 먹느냐를 체크해 보시고 그 상황에서 그렇게 안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리를 할 때 내가 조금 많이 먹는 편이다, 폭식이 터진다 라고 하면 그 생리할 때 먹는 거를 안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엔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더 쉬워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생리할 때 아예 음식 폭식 안 하게 바뀝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하는 변명일 거예요. 아, 맞아. 나 생리하니까 먹는 거야. 차라리 생리를 언제 하는지 체크하지 마. 그래서 제가 그 방법도 썼었어요. 우리 쿠에버님 중에 생리 때만 되면, 생리가 자꾸 가까워지면 자기가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냥 생리 주기를 체크하지 마. 그러니까 그게 좋아지더라고요. 본인이 모르니까 차라리 생리 때 이렇게 폭식이 터지는 게 훨씬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아예 여러분 생리 주기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차라리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제일 또 문제가 될 만한 요즘에 또 무언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솔직히 네, 생리 날짜 체크 안 하는 거 괜찮죠. 저도 제가 생리 날짜를 체크를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작하는 거야. 시작하니까 생리 전에 내가 그동안 핑계 대면서 많이 먹었던 게 다 핑계더라고. 나는 생리 이제 곧 3일 있으면 시작할 때 됐으니까 나는 먹어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한 가지 지금도 질문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아까도 질문이 나왔었던 부분인데, 탄수화물이 약간 내가 먹어도 탄수화물이 자꾸 부족한 것 같고 자꾸 단 거를 찾게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이어트 하실 때 식단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첫 번째, 탄수화물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얼마나 먹습니까? 탄수화물 평소에 얼마나 먹어요? 이게 내가 단 거를 너무 좋아해서 못 끊겠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저희 그 회원님들 중에서도 진짜 많았거든요. 단 거를 못 끊겠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 식단을 제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진짜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데 단 거를 못 끊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못 봤어요. 아침을 안 드시거나 평소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양질의 탄수화물을 안 드세요.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지면서 결국에 내 몸에서 탄수화물을 부족하게 만드니까 자꾸 내 몸에서 더 강한 탄수화물 한 번에 많이 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탄수화물을 더 찾게 만드는 거죠, 내 몸에서. 예를 들어서 아침을 안 먹어. 그럼 당연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탄수화물 몸에서 필요하잖아. 그러면 탄수화물 중에 제일 집약된 게 뭐예요? 당류잖아요. 당장 필요한 단 탄수화물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때 또 내가 주잖아? 그럼 몸에서 또 학습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탄수화물 부족할 때 그냥 한 번에 강한 탄수화물 자꾸 줘버릇하니까 그가 자꾸 길들여지는 거야. 그래서 계속 먹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한 번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인슐린이 한 번 스파이크가 확 일어나겠죠. 그러면 또 거기 익숙해져요. 천천히 탄수화물 공급하는 양질의 탄수화물을 우리 몸에 계속해서 꾸준히 공급해줘야지 건강한 탄수화물 공급인데, 그게 아니라 훅 들어왔다가 또 그렇게 어때면 어떻게 돼요? 훅 꺼지잖아. 그런 초콜릿이나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설탕에 들어가 있는 그런 당류들은 훅 들어왔다가 훅 꺼진단 말이에요. 그럼 또 조금 있다가 또 공복감이 또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먹고 싶잖아. 그래서 결국에 그게 악순환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탄수화물을 너무 안 먹는 거야. 왜? 탄수화물 다이어트 할 때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안 먹어요.
그럼 탄수화물을 안 먹는 대신 다른 걸 많이 먹느냐,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먹느냐,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냥 탄수화물을 안 먹어버려. 그럼 장기간 동안 탄수화물을 계속 안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 당연히 탄수화물 부족하겠죠. 그럼 그만큼 많은 지방을 먹느냐? 뭐 당연히 고지방 식단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많은 지방을 좋은 지방을 많이 섭취를 하셔서 그걸로 에너지를 만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만 줄인단 말이에요. 그래 버리면 또 결국에 내 몸에서 또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탄수화물 또 먹고 싶죠. 그러니까 탄수화물 줘 몸에서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내가 탄수화물을 먹어도 계속해서 탄수화물을 더 먹고 싶어질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를 먹어도 계속 더 먹고 싶고, 내가 음식을 먹어도 디저트 계속 먹고 싶고,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끊을 수 없고 탄수화물 중독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탄수화물 잘 섭취하고 있고 꾸준히 잘 먹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식이섬유가 포함된 탄수화물의 양질의 탄수화물이죠. 네, 물론 식이섬유가 포함된 탄수화물 양질의 탄수화물 맞습니다. 하지만 꼭 식이섬유가 없다고 해서 그 탄수화물 나쁘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빵인데 그냥 진짜 밀가루랑 뭐 물이랑 소금만 들어간 빵, 이거 과연 그렇게 나쁜 걸까요? 어떨 때에는 또 그렇게 빠른 탄수화물이 몸에 필요할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식이섬유가 다소 적은 감자, 뭐 그렇게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고구마 대신 감자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흰밥, 식이섬유가 현미밥보다 적지만 흰밥이 오히려 더 잘 맞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식이섬유가 많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또 이제 다이어트 할 때는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또 소화 칼로리도 많아지고, 또 실질적으로 먹는 양에 비해서 흡수되는 탄수화물의 양이 작으니까 도움이 되긴 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식이섬유 위주로만 음식을 드시려고 하면 또 전체적인 탄수화물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탄수화물의 양은 지켜주시되, 자, 이런 게 있어. 내가 만약에 공갈 칼로리라고 해요. 공갈 칼로리. 예를 들어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공갈 칼로리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먹어요, 음식을. 근데 지금 여기 물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공갈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이만큼을 먹는 거야. 내가 이만큼을 먹어. 그런데 내 몸에 흡수되는 거는 요만큼이고요. 이 나머지 이 공기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칼로리 같은 거야. 뭐 식이섬유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곤약 같이 뭐 그냥 진짜 헛개비 같은 칼로리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 먹어봐야 흡수 잘 안 되고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 음식들이 실제로도 있고 우리가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일부분은 이런 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포만감은 이만큼 챙길 수 있잖아. 적어도 먹을 때. 그리고 음식이 실제로 흡수되는 양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처음에 양을 완전히 확 줄여서 먹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공갈 칼로리를 조금 넣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데 처음에 밥량을 확 줄이라고 하면 내가 먹은 것 같지가 않잖아. 그럴 때 초보자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밥을 드시되 밥을 요만큼을 넣고 이만큼에다가 다른 걸 넣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야채라던가 아니면 뭐 무라던가 곤약이라던가 이런 걸로 양은 채우되 전체적으로 흡수되는 실질적인 탄수화물의 양은 줄여주는 거죠.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는 게, 결과적으로 그게 살이 빠질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남자분이 아니고 여자분들의 경우도 워너비 뭐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우리가 몸무게 키로수만 줄이는 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나중에 되면은 막 살 좀 빼고 나면 라인도 만들고 싶고 뭐 이렇게 몸매를 만들고 싶은 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잖아. 그러면은 이제 허리 라인도 만들고 싶고 사이즈도 좀 줄이고 싶을 건데, 복부 사이즈를 줄이려면 결국에 요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다 이렇게 먹고서는 전체적인 사이즈 줄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오히려 더 농축된 탄수화물을 먹게 됩니다. 농축된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고구마 같은 거. 여러분들이 고구마를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잘못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고구마는요, 진짜 농축된 탄수화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정말 정확하게 드셔야 되고요. 가끔 고구마를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막 엄청 많이 드셔가지고 살을 못 빼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고구마는 정해진 양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칼로리, 그 탄수화물의 농도 자체가 굉장히 높은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이 왜 고구마나 이런 것들을 먹고 다이어트를 하냐 하면 이게 농축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피는 작은데 그 안에 되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탄수화물을 되게 많이 잘 섭취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먹게 되면은 내가 작은 양을 먹더라도 충분한 에너지원을 섭취할 수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이즈 관리하고 복부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닭가슴살도 마찬가지예요. 닭가슴살은 단백질이 농축되어 있잖아요. 지방이 안 들어있잖아. 그래서 요만큼만 먹으면 닭가슴살은 2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농축된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얘랑 고구마랑 먹으면 소량을 먹으면서도 충분한 에너지 그 섭취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양은 줄였지만 농축적으로 내가 에너지를 섭취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음식들을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사이즈가 아니잖아. 내가 막 진짜 몸을 막 엄청 지금 막 그 배를 막 지금 내 배가 줄어든다고 해서 지금 보일 상황이야?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난 지금 단순히 과체 중에서 이제 막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농축된 에너지, 그 농축된 거를 굳이 양을 어렵게 줄여서 섭취하시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이런 팁을 사용하세요. 내가 말했던 공칼로리를 조금 넣어서 먹는 거. 하지만 이거는 결코 계속 가져갈 수 없어요. 초반에 이렇게 조금 하시다가 결국에는 에너지원으로 섭취를 해주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양줄이기를 하면서 배우셔야 되는데, 적게 먹고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 물론이죠. 물론이죠, 여러분. 대체 평소에 얼마나 먹는 거야? 일단 대체 평소에 얼마나 많이 먹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평소에 활동량이 얼마나 되세요? 애초에 본인들의 활동 칼로리 양을 생각하시고 섭취 칼로리 양을 생각하세요. 먹는 음식들 자체도 칼로리가 그렇게 낮지 않은데 거기서 섭취량까지 많다?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미 내 몸에 지방도 있고 내 몸에 탄수화물도 너무 많고 지방도 많은데 절대 일상생활을 못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 일주일 동안 굶어도 죽지 않을 거야. 왜? 내 몸에 있는 지방만 가져다 써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내가 가끔 너무너무 깜짝 놀라. 이게 1인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1인분이지? 가끔 뭐 디저트 먹는데 이게 1인분이래. 이게 어떻게 1인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몇 번에 걸쳐서 나눠 먹어야 하는 양이에요. 근데 이걸 다 먹고 나서 안 돼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밖에 안 하는데 엄청 소량을 먹잖아요. 그럼 당연히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에 요만큼 먹어요. 근데 하루에 한두 번밖에 안 먹어요. 그럼 당연히 배가 고프죠.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먹으라는 게 아니야. 자주 먹으라고, 자주. 규칙적으로 자주 먹어야 돼. 그래서 내가 하루에 3번 이상, 4번 정도 먹어라. 아침, 점심, 오후식, 저녁 이렇게 4번은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진짜 복부 라인을 더 짜끔하게 만들고 더 슬림하게 만들려면 5번 이상 쪼개 먹으라고 하잖아요. 조금씩 드세요. 조금씩 나누어서 드세요. 내가 한 번에 먹을 양을 반으로 쪼개서 앞뒤로 먹으란 말이야. 그거를 일단 연습을 하세요. 내가 양을 줄이라고 해서 무조건 작게 먹으라는 게 아니야. 그거를 아무도 안 뺏어가. 그걸 먹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냥 한 번에 다 먹지 말라고. 나누어서 먹어보라고. 저의 1인분이 너무 적어 보였다고요? 제 1인분이 적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1인분은 작지 않아요.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밥이나 뭐 이제 이런 걸로 추천드릴 때 밥 한 100g 정도, 밥 한 100g 정도에 단백질류 100g에서 많아봐야 150g
근데 단백질 종류도 두 가지 이상을 넘어가시면 안 돼요. 100에서 한 150g 정도 해주시고, 거기다가 사이드 반찬 하나 정도. 반찬도 여러 개 넣을 거 없어. 반찬 하나 정도. 그리고 뭐 거기다가 저는 가끔 이제 미역이나 김 같은 거 조금 해서 먹어요. 나만의 1인분이라는 거는 가끔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그 1인분의 기준이 모두 다 다른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1인분의 기준이 그렇게까지 많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1인분과 나의 1인분이 많이 다를 것 같아? 운동을 할 때 여러분이 더 많이 움직일 것 같아? 내가 더 많이 움직일 것 같아? 우리 끼껏 해봐야 내가 더 많이 움직이겠지. 나는 그래도 계산책도 시키고 운동도 하고 촬영도 하잖아요. 근데 나보다 많이 먹으면 그거는 당연히 그렇죠. 물론 사람마다, 아니 근데 JJ는 나보다 키도 크고 나보다 더 무슨 기초대사량이 높은 거 아닐까요? 아니 무슨 내가 키가 2m야? 내가 무슨 키가 2m에 뭐 100kg야? 아니잖아. 우리 그래봐야 고만고만해요, 여러분. 여자들이 고만고만하다고. 그리고 내가 근육량이 진짜 엄청 많아가지고 무슨 뭐 보디빌더 선수들이 아니야. 나도 솔직히 여러분들하고 비슷비슷한 체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육량도 엄청 많은 게 아니라 한 평균 정도고, 키도 그냥 거기서 고만고만해. 막 무슨 뭐 우리가 막 1m 이상 차이 나지 않아. 그럼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뭘, 그리고 오히려 내가 키가 크고 기초대사량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나보다 적게 먹어야지. 그 1인분의 기준이라는 거는 오히려 저보다 작으면 작았지 더 많을 이유는 없어요. 네. 저는 일일 일식이나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는 좀 이거랑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하는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방법 중에 뭐가 잘못됐다, 뭐가 나쁘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조금씩 나눠 먹으면 당연히 혈당이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혈당이 막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내가 조금씩 자주 먹으라고 해서 조금씩 자주 초콜릿이랑 빵을 먹지 마. 조금씩 자주 빵을 드세요? 피자를 먹어요? 그거 아니잖아. 보면은 조금씩 자주 먹되 인슐린 스파이크가 크지 않은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를 해주세요. 탄단지를. 그러면 그 혈당이 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유지가 돼요. 자주 먹으면 인슐린이 자주 나온대서요. 이거는 그렇게 따지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보디빌더들이 다이어트 할 때 하루에 6개에서 7끼를 먹어요. 그럼 그들이 인슐린이 자주 나와가지고 살이 안 빠져야 되잖아. 근데 걔네들은 살을 빼면 몇 킬로까지 빼요? 3% 4%까지 지방을 다 빼버리잖아요. 자주 먹으면 인슐린이 나와요. 그러면 근육 합성에도 도움이 돼요. 자주 먹으면 인슐린이 나오는데 내가 자주 뭘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주 먹는데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찝니다. 당연히 다이어트에 좋지 않아요. 내가 자주 먹고 조금씩 나누어서 섭취를 해주실 때에는 음식 종류도 결론적으로는 통제를 잘 해주셔야 돼요. 내가 뭘 먹는지 그 내용물도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요새 그 모든 식단에 대한 이론은 여러분들 여기 이런 식단이 좋다라는 의견이 있으면 그거에 반대되는 의견이 반드시 있어요. 요새는 저탄고지가 좋다? 아니다. 지방 작게 먹고 탄수화물 적당히 먹는 게 좋다. 두 가지 의견이 상반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두 가지 다 제가 그 저번에 한번 알려드렸었죠. 둘 다 하니까 다 살이 빠져. 다 빠지는 거야. 그래서 뭐든 어쨌든 꾸준히만 하면 빠져요. 빠지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어쨌든 따라가든 하나를 꾸준히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안 빠질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던데, 생각이 많아지면 식단을 못 하잖아. 꾸준히 못 한단 말이야. 내가 이거 맞는 거야? 그럼 꾸준히 못 하지. 그럼 한 가지 방법을 꾸준히 못 따라가잖아. 그럼 결국에는 다이어트 식단 어렵다는 생각이 나오면서 식단은 성공하기가 어려워져요. 일단 둘 중에 뭐가 하나 줄기를 정했으면 그걸 그냥 쭉 따라가세요. 그럼 당연히 살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빵을 좋아하는 빵순이, 프로틴 휘낭시에나 통밀빵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빵을 좋아해요.
저도 빵을 좋아해서 저도 한 끼 정도는 빵을 먹어요. 저도 빵을 먹는데 저는 그냥 빵을 먹어요. 저는 내가 좋아하는 빵을 그냥 식사용 빵을 먹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저도 피난시에 좋아하는데, 피난시에는 그냥 제가 가끔 그, 저는 가끔 내가 디저트 먹고 싶을 때 먹어요. 뭐 당뇨가 약간 내가 집안 이력에 당뇨가 있다라고 하시면 사실 탄수화물 섭취에 제한을 좀 두시고 당연히 제한식을 하셔야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족력에 당뇨도 일단 없고 저도 당뇨 자체가 아예 그냥 크게 문제가 없고 뭐 건강검진 했을 때 뭐 당뇨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없었고, 근데 저는 맨날 빵을 먹고 탄수화물도 자주 먹어요. 전 되게 탄수화물 좋아하거든요. 자주 먹고 꾸준히 먹잖아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섭취할 때 아무런 가이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저희 엄마도 맨날 하는 얘기인데, 아침에 무슨 TV만 보면은 야 지은아 너 그렇게 아침마다 빵 먹고 그러면 당뇨 생긴대. 그럼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빵 먹는다고 다 당뇨가 생겨요? 나는 평생 여태까지 아침에 빵 계속 먹어왔는데, 저는 아침에 빵이랑 빵에다가 잼 발라가지고 다이어트 심하게 안 할 때는 항상 버터까지 발라서 그렇게 먹거든요. 근데 엄마 맨날 나한테 아침에 빵에다가 잼 발라 먹으면 당뇨 생긴대요. 전 진짜 당뇨랑 1도 관계가 없거든요, 지금. 왜냐면 나는 운동도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야채도 많이 먹고 그거 외에도 프로틴도 먹고 저는 괜찮아요. 근데 물론 그로 인해서 당뇨가 가족력에 있고 그렇게 드셨을 때 안 좋은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식단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먹으면 이렇다던데 라는 거는 진짜 여러분 진짜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제가 탄수화물 많이 먹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즘 시대에서 많이 먹게 됐어요. 네. 요즘 시대에 많이 먹는 스타일이 됐어요. 요새 사람들은 탄수화물 아예 안 먹잖아. 요새 사람은 안 먹잖아. 아니, 그러니까 공복에 탄수화물 섭취하면 당연히 혈당이 많이 오르지.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운동하시는 웨이트 하시는 분들 공복에 탄수화물 때려놓고 운동하시는 거? 네. 공복에 공복에 탄수화물을 아주 빠른 탄수화물을 먹고 그리고 또 운동을 그냥 쫙 하는 거죠. 아유, 저는 그거 제일 좋아합니다. 심지어 아침에 그냥 포도주스 벌컥벌컥 들이마신 다음에 아침 운동하는 거 전 너무 좋아합니다. 네. 인슐린이 많이 올라가서 인슐린이 스파이크에 대해서 요새 이제 보통 어디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저탄고지가 많이 유행하고 저탄고지 지지하시는 분들이 인슐린 스파이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인슐린 많이 올라가는 거 안 좋고 당 올라가는 거 안 좋다라고 당연히 얘기하죠. 근데 저는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을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저는 지방을 많이 먹었을 때 대사가 저는 대사가 약간 느린 대사형이거든요. 저는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안 먹었을 때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많이 떨어지고 운동 효율도 안 나오고 근육도 빠지고 저는 되게 안 좋았어요. 오히려 저는 탄수화물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들어와서 어느 정도 내 혈당을 좀 이렇게 했을 때 몸이 훨씬 더 잘 돌아갔거든요. 네, 그리고 근육도 훨씬 잘 생겨요. 왜냐면 인슐린이 결국에 성장 호르몬, 남성 호르몬과 더불어서 우리 몸에 근육을 만들어준 3대 호르몬 중에 하나잖아요. 인슐린이 없는데 어떻게 근육을 만들어요? 네, 저는 그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모든 웨이트 하시는 분들은 운동 전과 운동 후에 탄수화물 섭취를 통해서 인슐린 스파이크를 만들어요. 그래야지 근육이 잘 생기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기법으로 사용하는데 뭐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의사 선생님 분들이나 저탄고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거기에 대해서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둘 중에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보기엔 조금 쉽지 않고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보디빌딩식도 내가 근육을 만들면서 지방을 빼는데 최적화된 식단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고 수년간 모든 선수들이 그거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그건 팩트인 것 같아요. 탄단지 먹고 운동하는 거. 거의 지방 많이 안 먹지. 경에 탄수화물과 단백질 위주로 먹으면서
운동하고 웨이트 하면 근육이 생기고 지방이 빠진다. 이거는 팩트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더 이상 뭐 딴지를 걸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그 행동과 여태까지의 경험치로 다 증명이 된 것인데, 하지만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나는 그런 것보다 내 몸에 조금 더 건강적으로 맞는 방법을 찾고 싶다 하면 요새는 굉장히 다양한 다이어트 식단 방법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지방 섭취 위주로 했을 때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몸 컨디션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제가 봤을 때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 바이 사람 바이 사람, 그 어떤 것도 무조건 옳다 나쁘다라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고지방 식단 해봤고 저탄수 식단 다 해봤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근육이 워낙 작아요. 근데 제가 요번에 카니보어 하면서 느꼈어요. 카니보어 하면서도 느꼈는데 요거 읽고 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플리님 채널을 타고 들어왔어요. 피플리님 채널을 타고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며칠 안 됐지만 출근 전 아침과 퇴근 후 상당히 기네요. 저녁은 쌀밥 대신에 삶은 감자를 냉장고에 식혀서 대체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감자 효과도 고마워를 받다. 이게 제가 고구마 개인적으로 싫어해서 삶은 감자는 무모한 걸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구워서 고구마 드시는 것보다 삶아서 껍질째 감자 드시는 게 훨씬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올렸었는데 감자랑 고구마랑 상관없어요, 여러분. 감자랑 고구마랑 아무거나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 제철 음식으로 드시고 다이어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근데 감자를 드실 때에는 껍질째 드시는 게 진짜 좋아요. 진짜 좋은 게 고구마는 껍질째 먹기가 좀 어렵잖아. 고구마 껍질이 좀 딱딱해서. 근데 감자는 껍질이 얇다 보니까 껍질째 먹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쪄서 먹으면. 그래서 감자를 쪄서 껍질째 먹는 게 진짜 좋대요. 정말 칼로리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탄수화물 그 혈당 올리는 수치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자를 껍질째 삶아서 드시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특히 또 여름 되면 고구마가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 썩은 고구마 먹으면서 맛이 없어, 고구마 똥맛이야 이러지 마시고 그냥 감자를 드세요. 네, 저는 단 거를 많이 안 좋아해서 감자를 사실 여름엔 좋아해요. 소금 찍어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감자를. 네, 완전 좋습니다. 아까 잠깐 하던 얘기로 돌아와서 제가 카니보어를 해봤지만 제가 느낀 건 딱 하나예요. 고구마 껍질을 어떻게 좋아해? 그 질긴 걸. 감자는 튀기는 게 맛있긴 하지. 근데 안 되잖아. 제가 카니보어 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카니보어 할 때 다른 제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카니보어를 시켰어요. 그런데 저랑 되게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즉 사람마다 지방을 많이 더 먹어, 지방 위주로 섭취했을 때 도움이 되는 사람과 탄수화물을 꾸준히 공급해줘야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타고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탄수화물을 안 먹으니까 근육이가 진짜 유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조금의 탄수화물 안 먹어주면 되게 근육이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제 근육량은 원래도 많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원래도. 왜 갑자기 감자 얘기하니까 이제 감자 튀김, 감자 뭐 버터에 굴려가지고 막 지금 막 감자 가지고 난리 났어 지금. 감자 삶아서 그냥 껍질째 드세요. 네, 자꾸 튀겨 먹으려고 하지 말고. 당연히 튀기면 안 되지. 나도 알아요, 감자 튀김 맛있는 거. 근데 그거는 가끔 가끔 드세요. 가끔. 다이어트 안 할 때 드세요. 식단 안 할 때 드세요. 식단 안 할 때는 먹어도 돼. 근데 먹으면 찐다는 건 알고 드세요. 나는 적어도 이거 먹으면 난 찔 거라는 거 알고 있어. 쪄도 괜찮아. 나 이거 먹으면 찔 거고, 심지어 쪄도 괜찮아. 나중에 찌면 다시 빼야지. 그런 생각으로 먹는 거는 괜찮아. 근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먹으면서 안 쪘으면 좋겠고 뭔가 난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먹지 마세요.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는 드시지 마세요. 내가 이거 먹을 거면 쿨하게 그냥 아니 뭐 살찌는 거 좀 먹을 수도 있지. 내가 살 좀 찌면 어때? 살 좀 쪄서 뭐 배도 좀 나올 수도 있지.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또 다이어트 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면은 뭐 프렌치 프라이 이런 거 먹어도 되죠. 저도 그러고 감튀 먹어요. 저도 뭐 이렇게 감자랑 그 햄버거랑 감자튀김 해서 1인분 다 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또 그러면은 당연히 저도 살 찌겠죠. 그럼 살 찌면 또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또 다이어트 하고 또 이러는 거죠.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우리 입에 맛있는 건 다 칼로리가 높다? 입에 맛있는 건 다 높더라. 삶은 거보다 구운 게 더 높더라. 신기해요, 여러분. 자, 여튼 그래서 카니보 그 지방 얘기를 마무리를 짓자면 저는 근육량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탄수화물에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 탄수화물의 서포트가 없으면 근육도 잘 빠지고 잘 생기지도 않아요. 근데 저 말고 근육량이 원래 그냥 본투비 근수저 있잖아요. 근수저. 본투비 근수저들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안 먹는다고 해서 근손실이 많이 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탄수화물 안 먹어도 근육이 또 잘 붙더라고요. 같은 시간 내에 같이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또 그런 상반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식단에 탄수화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꾸준하게 탄수화물 섭취하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좀 그래서 맞는 식단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 그리고 나의 식단의 기호도 있잖아요. 내 식단의 기호와 나의 몸에 내가 더 잘 맞는 식단 두 가지를 모두 다 고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방금 나왔는데 내가 요거에 대해서 또 할 얘기가 있었어. 치팅에 대해서도 요새 요즘 치팅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이어트를 하면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다이어트 식단을 시작할 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치팅이더라고요. 다이어트 식단을 하면서 선생님 그러면 치팅은 얼마나 해야 돼요? 다이어트 시작하면서 아니 다이어트를 시작하는데 치팅을 왜 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상반된 의견이야. 나랑 핏불리 석기랑도 같이 똑같이 트레이너지만 나랑 석기랑 되게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불러가지고 토론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저는 치팅이라는 것 자체를 약간 저는 치팅은 하면 안 된다. 치팅이란 개념 자체에 약간 회의를 갖고 있는 스타일이고 석기는 오히려 치팅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또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물론 트레이너들마다 조금씩 성향이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너무 우리 젤린이들 여자 다이어터들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고 치팅의 끝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난 애초에 치팅이란 말 자체를 꺼내지 않아요. 내가 치팅이라고 해서 너네들이 치팅 이렇게 해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될지 그 미래가 빤히 보이거든. 난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애초에 치팅은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애초에 치팅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그 치팅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대로 뭐 막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뭐 우리 몸에 너무 클린한 음식만 들어오면 너무 클린한 음식만 들어오면 안 되니 그러면 우리 몸이 우리 변화가 더뎌요. 그래가지고 한번 더티한 것 한번 넣어줘서 흡수율을 더 높여주고 뭐 이런 거에 원래 이제 치팅에 대한 그런 이론이 있거든요. 그게 있잖아. 그게 언제쯤 그런 게 필요하냐면 지금이 아니라 진짜 나중에 뺄 때까지 다 빼고 나서 진짜 더 이상 꼼짝도 안 할 때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제 막 10% 이하로 체지방률 떨어졌을 때, 체지방률 떨어졌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리피드라고 해서 우리가 약간의 오버칼로리를 주는 그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딱 정량의 탄수화물과 정량의 단백질을 먹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먹긴 먹어도 그게 많은 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체중이 빠지잖아요. 체중이 계속 빠지고 체지방이 계속 빠지다 보면 어느 순간 전체적인 대사량이 떨어져요. 우리 몸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항상성이라고 내 몸이 더 이상 안 빼려고 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정체기가 딱 생겼을 때 거기서 한번 쫙 리피딩을 해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라탕 뭐 먹고 싶은 거 다 떡볶이 뭐 로제 떡볶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는 딱 정확하게 정해진 양을
혹은 탄수화물 위주로만 뭐 예를 들어서 감자, 고구마 이런 걸 혹은 그날 쌀밥을 엄청 먹는 거야. 그런 식으로 리피드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탄수화물이 갑자기 또 많이 들어와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엄청 몸에서 이제 부족했던 에너지원을 공장을 돌리면서 근육도 만들고 갑자기 또 같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의 리피드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치팅이라고 잘못 알고 있더라고. 그거 뭐 하나의 스킬인 것 마냥. 그거는 그냥 내가 다이어트를 하다가 내가 그냥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은 거잖아. 그게 무슨 치팅이라고 그냥 다이어트를 하면 누구나 다 해야 하는 뭔가 하나의 스킬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만약에 하고 싶으면 내가 하다못해 한 달간 식단을 이렇게 꾸준히 하면 너무 그렇게 로봇처럼 못 살겠으니까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내가 원하는 자유 메뉴를 하나를 해야 되겠다. 그냥 요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오케이를 하겠어. 근데 그거를 치팅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뭔가 합리화하는 순간 위험하다. 몹시 위험하다. 몹시 위험하다. 그래서 차라리 한 달 정도 내가 다이어트 식단을 꾸준히 유지를 했으면 뭐 내가 먹고 싶은 메뉴 한 번 정도를 먹을 거야. 아니면 내가 2주간 열심히 했으면 내가 먹고 싶은 메뉴 한 번을 먹겠어. 근데 그 먹고 싶은 메뉴 한 번을 먹을 때 1인분을 드시면 돼요. 1인분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뭐 내가 2주간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이날 하루 동안은 그냥 허리띠를 풀고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어도 되겠지? 되겠지가 어딨어요. 치팅해도 트레이너 선생님이 치팅해도 된다고 했어. 치팅데이야 오늘은. 그런 걸 누가 정해줬어요? 아무도 안 정해줬어요. 치팅데이라는 거 요새 그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러니까 한 2주 했으면 하루 정도는 내가 그냥 나의 그냥 그거는 치팅데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그냥 하루 정도 보상식을 하고 싶어. 그래서 1인분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메뉴 한번 먹을 거야. 그랬으면 바로 그 이후에 바로 다시 돌아가야죠. 원래 식단으로. 주말마다 먹고 싶은 거를 다 먹겠다? 그것도 위험해요. 그것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엄청 고도비만이신 분들은 조금 예외인 게 제가 예전에 저희 사촌동생 상훈이 이제 살 처음에 빼기 시작했을 때 뭐 했냐 하면 엄청 초고도비만들은 그렇게 로봇처럼 처음부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해도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딱 하루를 자유 메뉴를 줘요. 일주일에 딱. 심지어 여러분 100kg가 넘어요. 100kg가 넘는 사람도 일주일에 주말 딱 하루 점심 한 끼 1인분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치팅데이라는 명목하에 그렇게 많이 먹으면 당연히 안 빠지죠. 그래 놓고선 다음 주에 와가지고 왜 저는 살이 안 빠질까요 선생님 이래버리면 선생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속이 상하죠. 그러면은 그쵸. 칼로리를 보면은 음식을 좀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또 너무 좋아하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많이 먹고 싶잖아. 그럴 때는 가끔 드세요. 가끔. 제가 그 보형만두랑 쫄면 보형만두랑 쫄면 진짜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쫄면이랑 돈가스랑 만두 이 쓰리 콤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살찌는 음식이잖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고 진짜 특별한 날 가끔 먹어요. 근데 그게 자주 안 돌아오죠. 자주 안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 정말 살찌는 음식이라면 자주 안 먹고 정말 특별한 날 1인분 먹으면 돼요. 그리고 평소에 위를 많이 줄여놓으면 많이 먹고 싶어도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위를 줄여놓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 양을 조절을 평소에 할 때 다이어트 할 때 토마토나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언제든지 좋아하는 음식 먹을 때 입 터지잖아. 나도 입 터져. 나도 사람인데 입 안 터지겠어? 내가 맨날 나도 맛있는 거 먹으면 입 터지잖아.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쫄면 먹으면서 그랬잖아요. 나 너무 맛있어. 진짜 많이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무 많이 먹고 싶은데 내가 양을 줄여놓으니까 많이 못 먹는 거야. 그런 속상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속상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은 평소에 방울토마토 이런 걸로 배 많이 키워놓으면 안 돼. 양을 위를 줄여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입이 터지더라도 위험하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면 안전해. 예, 마치 이거야. 여러분들이 보이스피싱에 당해도 내 통장의 한도가 1일 이체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 1일 이체 한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놔야 되는 거야. 1일 이체 한도를 없이 이만큼 터놓잖아요. 그러면은 보이스피싱 당하면 훅 가는 거야 진짜. 한도를 만들어 놔야 돼. 그러면 내가 사기를 당하고 싶어도 못 당한다니까. 요만큼이야 상이 당해도. 요거를 많이 줄여놓으면 어떨까? 엄청 좋겠지. 그래서 1일 이체 한도를 여러분들이 잡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위는 금방 늘어나.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게 계속 조절을 해야 된다고. 땅콩이 왜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땅콩은 칼로리가 높은데요? 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지? 누가 괜찮다고 했지 땅콩을? 아유, 양을 줄였다고 생리불순이 오진 않죠. 여러분들이 양을 진짜 얼마나 잘 드시고 계신데 그 양을 줄였다고 해서 생리불순이 올 정도였으면 이미 적당량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더 줄일 필요는 없지만 많이 먹는 사람들은 당연히 식사량을 먼저 줄여주셔야 돼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까 질문이 잠깐 들어왔는데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식단 어렵다고 하잖아요. 식단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사실 식단보다 어려운 게 운동인 것 같아요. 저는 식단보다 운동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물론 식단도 딥하게 들어가면 어려워요. 진짜 식단을 여러분들이 보디빌더들처럼 탄단지, 지방은 무조건 견과류로만 섭취할 거고 오일도 안 뿌릴 거고 소스도 안 먹을 거고 닭가슴살 생닭 구워서 거기에다가 그냥 고구마나 감자만 먹을 거야. 거기다가 브로콜리랑 파프리카만. 이렇게 들어가면 식단이 진짜 어려워져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적당히 다 먹잖아요. 일반식도 먹고 그냥 줄여서 먹되 비율 맞춰서 먹고 요 정도 그 자유도가 있으면 솔직히 그 정도 자유도 내에서는 뭐 체지방률 여성 기준에 한 15%에서 20% 선까지는 다 유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빼려면 물론 식단을 더 타이트하게 가야 되겠지만 한 10에서 뭐 15, 뭐 15%, 뭐 20%, 뭐 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자유를 좀 가지면서 식단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솔직히 여기서는 식단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고구마, 닭가슴살, 야채만 먹으려고 하니까 식단이 어려운 거지. 사실 그 내에서 자유도를 좀 가지면서 이렇게 조금 조리도 해먹고 좀 이렇게 좋은 식재료 찾아서 해먹고 하면 솔직히 식단이 어려울 게 없어요. 요령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무조건 고구마, 닭가슴살만 먹어야 살이 빠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먹다 버릇해서 어려운 거지. 사실 어느 정도 밥도 먹어도 되고 밥에다가 뭐 이렇게 뭐 진짜 저는 국도 먹어요. 국 먹으면 왜 안 돼요? 국 먹어도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뭐 미역국에 닭가슴살 넣어서 먹고 이렇게 하면 식단은 쉽지 않은데 어렵지 않은데 사실은 운동이 어렵습니다. 네, 운동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식단에 대해서 어렵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식단을 너무나 좀 어렵게 접근하려고 하셔서 그렇고 한식 조금 먹어도 빠져요. 한식에 그냥 단백질만 추가해서 드시면 되고 저도 밥에다가 닭가슴살에다가 김 이렇게 해서 김 싸서 간장 찍어서 이렇게 김치랑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맛있어요. 네. 그리고 가끔 닭가슴살 싫어하시는 분들 닭다리살 먹어도 돼요. 양 조절해서 드세요. 닭다리살 조금에 그 밥에 이렇게 양 조절해서 딱딱딱 적당히 해서 먹으면 좋습니다. 근데 운동이 좀 어렵죠. 저는 운동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운동은 집중도 해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좀 쉽지가 않습니다. 습관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물어보셨는데
운동을 무슨 재미로 하냐? 운동이 재밌어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운동하기가 너무 싫은데 운동이 어떻게 재밌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 비슷한 질문을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몸 좋으신 분들한테도 많이 물어봤는데요. 방법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찐 운동을 진짜 좋아하시는 헬창들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운동이 너무 재밌대요. 운동이 너무 재밌대요.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운동하고요. 직업이 트레이너인데도 그리고 나서 오후에도 또 운동해요. 너무 재밌대요. 운동만 하고 살고 싶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예,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운동이 재미있긴 재미있어요. 근데 솔직히 웨이트가 매번 재밌지는 않아요. 저도 누워서 그냥 뒹굴고 싶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기 너무 싫고 저도 거의 그래요. 근데 그냥 막상 일어나서 또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습관인 것 같아요. 그냥 습관이에요, 운동은. 저도 하기 싫을 때 진짜 많아요. 근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 아, 운동해야지. 약간 습관이에요. 아, 운동해야지. 운동해야지. 그리고 또 운동하면 개운하고 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운동을 안 해도 내 몸이 유지되고 계속 좋아진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운동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저도 옛날엔 진짜 좋아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직업이 되고 또 막 이렇게 하니까 쉽지 않아요, 운동. 뭐 어느 날은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근데 또 어느 날은 하기 싫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아, 싫대요. 자기도 하기 싫은 날 있대요. 그럼 왜 해?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해? 그랬더니 재밌어서 해, 운동이?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대답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그 몸이 좋으신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들도 운동을 하기 싫어해요. 그들도 운동하는 거 귀찮고 싫고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들과 또 여러분들의 차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고 하기 싫다 말다의 그런 뭐 이게 없어요.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기는 싫지. 근데 하는 거야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숨 쉬는 것처럼 내가 숨을 쉬겠다고 생각해서 숨 안 쉬고 싶다고 숨 안 쉬어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살기 위해 진짜 밥 먹는 것처럼 그냥 운동은 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누구나 뭐 하기 즐거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습관이에요. 네, 싫어도 하는 거예요. 네. 뭐 얼마나 행복해서 하는 거? 운동이 너무 어떻게 즐거워질 수가 있을까요? 네,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 돈 벌기 회사 나가는 거 즐거워요? 회사 나가는데 내일 출근이야. 너무 재밌어. 나는 내 일이. 내일 너무 즐겁다. 내일 출근할 생각하니까 막 잠이 안 와. 너무 두근두근해서. 그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 내일이 너무 재밌고 내일이 너무 흥미로울 수도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 일을 하는 거잖아. 그거 아니면 놀고 싶잖아. 놀라 그러면 좋잖아. 물론 일하는 거 즐거울 수 있어. 내 커리어에서 만족감 느낄 수 있어. 그치만 내가 그냥 돈이 주어진다고 하면 일 안 할 수도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을 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그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운동도 그냥 하는 거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운동에 접근해 주세요, 여러분. 왜 운동을 재밌으려고 해? 운동이 무슨 뭐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이 재밌으라고 하는 거야? 무슨 운동이 뭐 여러분들 뭐 즐거우라고 하는 거 아니야. 운동은 그냥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 안 하면 나중에 아플 수 있고, 운동 안 하면 관절도 약해지고, 뼈도 약해지고. 여러분들 운동은 살기 위해 하는 거야. 물론 내 몸매가 예뻐지는 거는 부수적인 효과예요. 네. 그니까 운동을 해야지 우리는. 농구나 축구 같은 스포츠로도 근력 운동이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농구나 축구 하시는 분들도 물론 근육이 생기긴 하지만, 근데 결국에 그분들도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잖아요. 네. 그분들도 보충 운동으로 근력 운동을 또 따로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 운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력 운동도 합니다. 뭐 가끔 당연히 고통을 즐기면서
운동을 하기도 하죠. 뭐 그 와중에 그 운동을 하는 와중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고 하잖아요.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지 어떡할 거야. 그 과정을 뭐 맨날 스트레스만 받으면서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이제 운동하면은 운동하면 아프기도 하고 그건 아프면 운동이 잘 되는구나. 몸 좋아지겠다.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힘들게 일해도 돈 많이 벌면 좋잖아. 그런 거예요. 네. 운동이 매번 즐거울 수는 없어요. 네.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그거는 뭐 진짜 너무나도 헬창이신 분들이고 너무나도 헬스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네. 그리고 음, 헬스는 저는 누구나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몸치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치, 운동신경 없는 사람들. 여자들이 운동신경 없는 사람들은 진짜 없잖아요. 저도 알거든요. 왜냐면 저도 약간 몸치였어서 몸 잘 못 썼어요. 그리고 운동신경이 없어서 옛날에 체육 과외도 했어요. 진짜 체육 못 해가지고 저는 진짜 체육이 유일하게 내 모든 과목 중에 체육만 우였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냐? 당연히 수죠. 저는 그 가끔 TV에 나온 그 드라마에 나오는 되게 그 성적에 집착하는 중학생이었는데 정말 내 체육 점수가 우라가지고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나마 그것도 필기가 있어서 우지 실기만 하면 우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체육 과외도 했거든요.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체육을 수를 받고 싶어서 그 정도로 제가 그 체력장 하면 막 5급 나오고 막 저는 그런 사람인데 그 정도로 운동신경이 별로 안 좋았어요. 운동신경 안 좋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운동이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왜냐하면 웨이트 트레이닝은 운동신경이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저처럼 운동신경 없는 사람도 웨이트 트레이닝은 천천히 배울 수 있어요. 남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일단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기록이나 경쟁이 필요 없어요. 나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그냥 연습해서 내 몸과의 이렇게 싸움이야. 나 자신과의만의 싸움이야. 그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내 몸에 그냥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신경이 없어도 그리고 운동신경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고립운동이잖아요. 고립운동이다 보니까 내가 고립하는 방법은 내 몸을 유기적으로 같이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순발력이 없어도 내가 유연성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몸치들도 할 수 있는 저는 즐길 수 있는 게 웨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몸이 그럼 더 강해지고 훨씬 더 내가 없던 운동신경도 조금씩 생겨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웨이트를 해주면 기초 체력이라든지 근력이 향상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체육 능력 자체가 조금씩 좋아지죠. 저는 오히려 그 자극을 느껴야 하잖아요. 운동식 쓰기 있어. 그러니까 나 같은 몸치도 자극은 나중 되면 느낄 수 있어. 다만 솔직히 타고나는 게 있다 보니까 몸이 원래 좋은 친구들은 그냥 솔직히 등 자극 이런 거 그냥 운동시키면 바로 빡 와. 근데 나는 그거 느끼는데 솔직히 한 3년은 걸린 것 같아요. 저는 등 자극이라는 걸 느끼는 게 3년이나 걸렸어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3년 걸렸지만 느낀 건 느낀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야 얘는 운동 시작하자마자 하루 만에 등 자극 느꼈는데 너는 왜 3년이나 걸렸어? 너는 얘보다 안 됐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게 웨이트 트레이닝이에요. 그 상관없어요. 얘가 1년에 느꼈던 내가 3년에 느꼈던 얘가 하고 나마자 바로 느꼈던 그거는 아무런 그 운동을 하는데 뭐 있어서 무슨 뭐 경쟁의 그 척도가 되지 않잖아. 그래서 저는 웨이트가 좋은 것 같아요. 어찌됐건 내가 계속 뭐 하나에 집중해서 이거를 그냥 연마에 나가는 거잖아. 저는 약간 그런 거에 희열을 느꼈어요. 이거는 내가 운동을 못 하는데도 내가 계속 하다 보니까 생겨라 하니까 느껴지네? 오, 되게 신기하다. 나처럼 몸이 쓰레기 같은 사람도 느껴지네? 너무 신기해. 약간 요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여자분들한테 웨이트 트레이닝이 되게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서 느끼고 그러니까 더 재미를 느꼈기 때문에 자극을 당연히 못 느끼면
운동이 안 되나요? 자극이 와야지 당연히 운동이 잘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꼭 자극이 안 온다고 해서 그 부위가 아예 운동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부위가 점진적으로 계속 좋아지려면 자극은 당연히 와야 돼요. 자극이 온다는 거는 그 부위를 내가 쓰고 있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에 내가 그거를 쓸 줄 알아야 돼요. 근육이 너무 없어서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가끔 그래요. 느낄 게 있어야지 느끼지. 느낄 게 없으면 당연히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웨이트를 꾸준하게 3년 이상 안 했다. 정말 그 TV 보면서 운동하는 거 말고요. 내가 웨이트를 진짜 막 그날 가가지고 집중해가지고 꾸준하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진짜 그 부위 운동으로 골입해가지고 제대로 배워서 3년 이상 제대로 뭐 선생님한테도 배우고 혼자도 해보고 해서 한 3년 정도 꾸준히 안 해봤다. 그러면은 솔직히 모르는 거예요. 저도 3년 운동했을 때 3년 차 운동했을 때 제가 영상 운동하는 거 제가 보잖아요. 제 영상을. 와, 진짜 한심하다. 어떻게 운동 저렇게 하냐 할 거예요. 네, 네. 아유, 3년 운동했다고 해서 몸치들은 동작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요. 네. 근신경도 안 열렸는데 뭐 나도 근신경 아직 다 안 열렸는데 뭐 운동은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더 내 몸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고 내가 또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만큼의 또 한계치가 없어요, 여러분.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운동이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거죠. 뭐 꼭 심박수가 높게 나와야 운동이 잘 된 거다. 심박수가 높게 나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운동이 진짜 힘들어서 심박수가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운동을 잘해서 심박수가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내가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심박수가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심박수 자극이 많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어떤 사람은 체력이 너무 낮아서 그냥 심박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육을 잘 사용하면 심박수가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강도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식단 또 이야기로 이제 거의 또 돌아와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또 내가 최근에 아까 조금 전에 그 치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치팅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하나 식단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식단 이슈가 또 뭐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해야 할 게 하나 있었어요. 식단 이슈 뭐가 있었을까? 제일 많이 뚜니젤리님 1,400원 또 감사합니다. 뚜니젤리님 뭐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채팅창에 쳐주세요. 제가 요번에 주 4회 운동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주 4회 운동하는 게 너무나 빡셉니다. 저는 주 3회 운동해야 될 것 같고요. 주 4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진짜로 힘들더라고요. 우리 다음번에 운동 고민 상담 해야 되겠는데? 생각보다 운동 궁금한 게 많네. 여러분들 식단 궁금한 거 솔직히 식단 궁금한 거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많은 분들이 식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조금씩 현실을 알고 느낄 것 같아. 식단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뭔지, 무엇이 중요한지. 이제 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솔직히 궁금한 게 식단보다 운동이 많아지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뭐 서브웨이 뭐 이런 거 식단으로도 괜찮고, 프로틴바 고를 때 지방, 당류 몇 그램 이하로 봐야 될까요? 저는 지방, 당류 그램 수도 물론 중요한데 어떤 당류 들어가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지방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둘 중에 하나를 정하세요. 내가 칼로리 위주로 갈 건지 내가 성분 위주로 갈 건지 그 두 가지를 정하시고, 저는 칼로리 위주로 옛날에 갔었는데 요새는 성분 위주로 봐요. 네, 성분 위주로 봐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점심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다면 저녁에 어떻게 먹는 게 최선인가요? 저녁에 탄수화물 안 드시면 되죠. 점심에 많이 먹었으면.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이런 걸 뭐 물어봐요. 점심에 엽떡을 먹으면 저녁에 어떻게 먹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전날 과식을 했어요. 전날 회식을 해서 뭐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럼 다음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날 뭘 어떻게 해요? 다음날 뭐 떡볶이를 먹었어, 뭐 과식을 했어요. 다음날 어떻게 해요? 다음날 어떻게 해요를 왜 나한테 물어봐? 그냥 먹은 거잖아. 먹은 건 그냥 먹은 거예요. 그랬으면 다음날 그냥 또 해야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내가 이날 먹었어. 한 끼를 많이 먹었어. 그러면 내가 다음날 살이 찔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잖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쪄라고 보통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컨텐츠도 만들었어요. 평소에 진짜 식단 잘 하시고 클린하게 잘 드시고 규칙적으로 잘 드시고 식단 조절을 잘 하셨던 분이 음식 하나 먹었다고 해서 살 안 찝니다. 오히려 다음날 몸이 좋아진다니까. 절대 다음날 하루 먹었다고 살 안 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걱정할 거리도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애초에 잘 안 챙겨 먹고 애초에 불규칙하게 먹고 애초에 야식하던 분들이 다이어트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또 떡볶이를 먹은 거야. 그런데 뭘 어떡해요. 그냥 원래대로 똑같이 또 먹은 거지 뭐. 빠지려고 하는 감량세를 타기도 전에 다시 먹은 거잖아. 그럼 당연히 잘 안 빠지겠지. 어떡해요? 그럼 어떡해요? 뭐 계속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원래 우리가 몸에 감량세라는 게 있는데 그 감량세까지 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기존에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다이어트 시작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살이 안 빠진대요. 왜 그러냐요. 열심히 했대요. 물론 열심히 했어요. 그분이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2주간 진짜 열심히 했겠죠. 근데 노력한 결과가 2주간 안 보이니까 속상하겠지. 근데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그럼 그 전에 어떻게 드셨어요? 좀 많이 먹었어요? 그동안 한 몇 년간 운동도 안 하고 식단도 안 했대요. 근데 2주 했다고 그게 갑자기 감량세가 나오겠어요? 본인이 적어도 예전에 먹은 게 거의 한 달 전에 먹은 게 내 몸에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2주 다이어트 했다고 해가지고 그 누적된 것들이 다 엄청 과도한 것들이, 과도하게 먹은 그 잉여 에너지들이 다 없어지겠어요? 그 2주 만에? 안 그렇죠. 당연히. 그거 얼마나 많이 누적시켜 놨는데. 반대로 내가 그동안 행실이 고왔어. 내가 고운 행실을 했어. 내가 착하게 행동했어. 운동도 꾸준히 하고 식단도 잘했어. 그렇다고 해서 한 끼 먹는다고 해서 그게 또 얼마나 영향을 주겠어? 안 쪄요? 절대 안 쪄요. 그래서 평소에 잘하시던 분들은 맛있는 거를 먹어도 괜찮아요. 평소에 못하던 사람은 맛있는 걸 먹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악영향을 계속 주죠. 그래서 맛있는 거 나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먹으면서 유지가 잘 돼요? 라고 하면 그분은 몸이 좋을 거야. 그분은 기존에 꾸준하게 계속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하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맛있는 거 먹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잦지 않은 거야. 그렇게 잦지 않은 거야. 그게 내 대세에 영향을 주기 전에 다시 얼른 다시 원 위치로 돌아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뭐가 주가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주로 먹다가 주로 잘 먹다가 한 번 실수하고 다시 돌아가면 아무런 그 실수가 영향을 안 미치는데, 주로 잘 안 지키다가 조금 하려고 했는데 또 실수해? 그럼 당연히 이게 엄청 크죠.
당연히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것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다이어트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애초에 실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때는 오히려 더 타이트하게 잘 유지를 해라. 나중에는 여러분, 나중에는 뭘 드셔도 살이 그렇게 잘 찌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지금 두 가지 하나. 네, 우아님 10,000원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80일 차에 26kg, 80일에 26kg를 뺐어요? 아침 저녁으로 총 너무 많이 운동하는데 아침 점심만 아침 점심만 할게 없어. 저녁은 안 먹는데 자꾸 친구들이 저녁 안 먹으면 나중에 찐다고 그러고 제 생각에는 어차피 찌는 음식 먹으면 찐다고 생각해서 그냥 제 생각대로 2끼 먹고 있는데 진짜로 먹다 안 먹으면 뭐든 찔까요? 일단 26kg를 빼시고 글쎄요. 일단은 하루에 3-4시간 운동하시는 걸 평생 유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26kg를 빼는데 운동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활동 칼로리가 줄어들 것이고, 그런데 요요라기보다는 당연한 거죠. 내가 활동하는 칼로리랑 섭취하는 칼로리가 있는데 활동하는 칼로리가 이만큼이고 섭취하는 칼로리가 이만큼이고 이만큼씩 계속 빠져요. 근데 당연히 활동하는 칼로리가 줄어들고 섭취하는 칼로리는 그대로면 남는 부분은 당연히 다시 살이 찌겠죠. 그래서 운동량을 너무 많이 늘리고 섭취량을 너무 줄여서 살을 빼시면 누구나 다 그렇게는 다 살을 뺄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뺀 것도 되게 빠른 시일 내에 빼실 게 맞고요. 80일에 26kg면 진짜 빨리 빼는 거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너무 빨리 빼려고 노력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저녁을 안 먹으면 나중에 다시 찐다? 당연히 저녁을 나중에 다시 먹기 시작하면은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가 또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조금 내가 평소에 유지가 가능한 정도로 운동량을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식사는 2번을 드시는 거는 괜찮아요. 일단 지금까지는. 근데 갑자기 운동도 줄이고 뭐 거기다가 식사량까지 늘려버리면 전체적인 그 패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은 운동량을 줄이고 저녁을 안 먹는 걸로 계속해서 유지를 조금 해보시다가 여기서 괜찮아지면 운동량은 그대로 유지하되 식사의 마지막 끼니 저녁을 샐러드 같은 간편한 걸로만 드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평생 샐러드를 드세요. 저녁에. 평생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그러다가 가끔 진짜 약속이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약속이 생겨서 약속이 좀 있어서 오늘은 좀 저녁을 먹을 것 같아. 그날만 그냥 드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몸을 만들어서 당연히 유지하시려면은 앞으로 그런 생활 패턴은 계속 유지하셔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살은 결국에 다시 찌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생활 패턴까지 이제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미 26kg나 빼셨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계속 조절을 해주시되 너무 한 번에 그렇다고 해서 다 바꾸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평생 저녁은 간단히 먹어야죠. 저녁 헤비하고 먹으면서 어떻게 몸매 유지해요? 저녁은 당연히 가볍게 드셔야 합니다. 아까 잠깐 이제 내가 하나 얘기하려고 했던 게 있었어. 그 운동하고 나서 운동량과 방금 질문과도 좀 일맥상통하네요. 요거 운동량하고 운동을 했다고 해서 운동 후 식사 뭐 이제 이런 것들도 결과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니까 살을 빼시면서 운동을 해서 살을 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운동을 해서 살을 못 빼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은 내가 운동을 했어. 내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상 심리로 먹어도 되겠지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운동했으니까 이 정도는 먹어도 되겠지. 왜 나 운동하니까. 나 이제 운동 시작했으니까 이 정도 먹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그건 아니야.
운동은 그냥 엑스트라로 내가 추가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할지언정 식사량을 더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했으니까 이걸 더 먹어도 되겠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게 바로 그 근육돼지로 갈 수 있는 가장 첫 걸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네, 다이어트와는 거리가 영영 멀어집니다. 운동하니까 이거 더 먹자. 심지어 이제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 변질되냐면 이거 먹고 운동해야지. 이거 먹어도 괜찮아. 그냥 운동해서 빼자.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나중에? 그게 그 무서운 카드 할부예요, 여러분. 내가 심지어 돈도 없어. 내 돈도 없는데 일단 사고 보는 거야. 뭐 어쨌든 내가 일은 계속 할 거니까 12개월 할부로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돈 모으는 거야. 저축이잖아. 뚜니젤리님 감사합니다. 메모하고 실천하고 발전해 볼게요. 언니처럼 예쁘게 빛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먹고 싶은 게 생각나면 몇 시간 참아도 그거 생각하고 끝내 먹고 말아요. 바나나 좋아하는데 주식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바나나는 고구마랑 비슷해요. 탄수화물인데 양질의 탄수화물 중에 하나이고요. 먹고 싶은 게 생각나는데 몇 시간 먹고 싶은 거 생각나면 만약에 내가 참아도 잘 안 된다 싶으시면 조금 드세요. 네, 조금 드세요. 조금. 그 정도는 괜찮아요. 아주 조금 드셔보세요. 저 초콜릿 먹고 싶을 때 한 입 먹어요. 네. 아니 회초리가 그런 거야. 내가 운동을 이미 시작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심지어 내가 이제 일을 시작했으니까, 알바 시작했으니까 나는 소비부터 할 생각을 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모아요? 내가 알바를 오늘부터 시작했으니까 난 이거 사도 되겠지? 나 이번 달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들어올 거니까 이거 먼저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게 너무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돈 못 모아요. 돈 어떻게 모을 거야? 심지어 나중에는 땡겨 쓰는데. 심지어 일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는 나는 다음 달에 이만큼 들어올 거니까, 심지어 예측해요. 다음 달에 이만큼 들어올 거니까 내가 이만큼 일할 거니까 이거 미리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쌓이고 봐요. 나중에는 그게 될까? 빛에 허덕이는 거야. 빛에 허덕이는 거야. 나중에 그거 갚기도 급급해요. 마찬가지잖아, 우리 카드도. 우아님 또 감사합니다. 저 그런데 저녁만 가볍게 계속 먹는 게 보통 다른 다이어트 혹은 유지어터 분들도 다 그렇게 사시는 거죠. 저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죠. 그럼요, 우아님. 저도 유지하려면 가볍게 먹어야 돼요. 네. 아니, 당연하죠. 가볍게 먹어야 유지돼요. 얘가 얘기했잖아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먹으면 쪄요. 우아님 오늘 채팅창을 노랑노랑하게 빛내주시네요. 우리 우아님, 젤리니님들, 우리 젤리니들 감사합니다. 네. 오전에 저는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유지할 때 보통. 오전에 먹고 싶은 거 먹고 저녁은 가볍게 먹어야죠. 아니 인간적으로 저녁까지 맛있는 거 다 먹고 무겁게 먹으면 당연히 살찌지. 네. 점심 가볍게 먹고 아침 저녁 일반식을 먹는 거? 아니요. 아침, 저녁, 점심을 차라리 일반식을 드시고 저녁을 가볍게 드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취침에 가까워질수록 식사는 가벼워지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운동을 한다고 해서 보상식물을 더 드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해요. 쓰는 게 버는 거 못 따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돈 쓰는 거, 돈 버는 게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돈 쓰는 건 너무 쉬운데 돈 버는 건 어렵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걸려요. 우리가 살도 똑같아요. 먹는 거를 운동하는 게 못 쫓아가요, 여러분. 이거는 변치 않은 진리입니다. 이거는 누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걸 따라갈 수 없어요. 정말 쓰는 거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믿고
먹는 거를 신경을 안 쓰면 당연히 안 되죠. 내가 운동을 하는 거는 엑스트라로 내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안 쓰고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야. 운동은 내가 세이빙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는 당연히 식단을 조정하는 게 다이어트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들이 돈 부자 되고 싶어 하면서 소비 지출 관리 안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아니에요. 네. 물론 나중에 내가 말했잖아. 나중에 부자가 됐어. 너네가 진짜 부자가 됐어. 찐 부자가 됐어. 그럼 쓰면서도 모을 수 있어. 왜? 이미 가진 게 많거든. 이미 가진 게 많아서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굴려도 돈은 나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때 가서는 먹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돼. 초반에는 안 된단 말이야. 가진 게 없다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가진 게 없으면 당연히 처음에는 어려워요. 자린고비처럼 먹는 거 줄이고 해가지고 만들어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당연히 운동도 운동이지만 운동한다고 해서 식단을 조절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식단은. 오늘은 성분 안 합니다. 성분 다음 주 운동하고 그 다음 주에 성분 할까요? 다음 주에 운동 이야기하고 성분 얘기도 다음 주에 성분 가능하면 다음 주에 성분 얘기합시다. 네. 3일 동안 물 단식? 저는 물 단식은 별로. 위를 줄이기 위해서 물 단식을 왜 해요? 위를 줄이는데 물 단식을 왜 해요? 그냥 적게 드시면 되는데. 네. 아니, 위 줄이고 싶어요? 그럼 음식을 적게 드시면 돼요. 네. 진짜 위 줄이는 방법은 그냥 한 번에 작게 드시면 돼요. 한 번에 작게 드시면 돼요. 한 번에 작게 먹고요. 자주 드세요. 그럼 위는 줄어들어요. 진짜로. 다음 주는 우리 또 운동하자. 내가 또 운동 질문 타임, 운동 또 고민 상담에 또 준비한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있었는데 깜빡했네.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할게요. 원래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제가 컨텐츠 준비한 게 있었는데, 요거 하려고 했는데 내가 깜빡했다. 나 이거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피디님한테 혼나겠다. 깜빡했어. 제가 다이어트 몸을 절대 못 만드는 사람 유형이라는 컨텐츠로 여러분들하고 라이브 하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KL님. 퇴근 후에 근력 운동하고 집에 50분 걸어와요. 식단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운동 후에 집에 와서 바나나랑 단백질 드세요. 네. 바나나랑 단백질 드세요. 운동 전에 좀 드세요. 그리고 운동 전에 조금 드시고 운동 후에는 바나나랑 드세요. 바나나랑 저는 저녁에는 계란 노른자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란 노른자랑 계란 흰자 같이 해가지고 드세요. 그리고 운동 전에 한 샌드위치 반 개 정도 추가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심하고 운동 전에 사이에 식사 간격 있잖아요. 그때. 저도 곧 40대거든요.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이제 39이잖아요. 이제 한국 나이도 바뀌잖아요. 여름부터 바뀌나? 이제 만 나이로 다 바뀌어가지고 달라지긴 하는데 원래 한국 나이로 따지면 저도 올해 39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바뀌면 제가 생일이 늦으니까 갑자기 2살 어려져서 37이 돼요. 저도 이제 곧 40이라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년 가까워지는 나이가 되는데 전 다이어트는 항상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 어렸을 때도 나이 들어서도 잘 챙겨 먹고 꾸준히 먹으면서 하는 거죠. 네. 저희 엄마도 저랑 똑같이 먹고 다이어트 했어요, 처음에. 나 진짜 여러분들하고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나 너무 아쉽다.
절대 몸을 못 만드는 그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오늘 했어야 되는데 진짜 웃겼겠다. 저는 어렸을 때 나이 들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 오히려 나이 들어서는 어려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네. 그리고 확실히 운동하고 계속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관리도 많이 하죠. 일단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운동인 것 같아요. 일단 저한테 목주름 없다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얼굴은 아무리 해도 목은 안 되던데 목은 왜 그래요? 라고 말하는데 제가 목에 근육이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 근육이에요. 네,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여기 목뼈근이 장난 아니거든요. 제 목이 얇고 길어 보이지 얇아 보이잖아요. 야- 얇 얇아 보이는데 이게 얇아도 안에 근육이 장난 아니에요. 보시면 이거 진짜 근육 많아요. 그래서 저 운동할 때 보면은 여기 장난 아니거든요. 목 근육?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그 자연으로 만든 근육들 때문에 이 목이 되게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해요, 저도. 목 근육? 열심히 등 운동하고 플랭크하고 그냥 운동하면 목에 근육이 당연히 붙지. 랩풀 다운 하면서 겁나 땡기잖아. 그러니까 목에 근육 당연히 생기잖아. 네. 운동 열심히 하면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네. 운동은 정직해요. 네. 정직합니다. 아, 트레이너가 그러면 팀장님한테 신고하세요. 저 트레이너가 그런다고. 아니, 아니 요새도 그런 트레이너가 있어요? 그건 완전히 좀 에반데? 네, 에바데? 팀장님한테 신고 가겠습니다. 그거는. 어, 저는 그러면 이제 슬슬 또 제 목 관리를 위해서 요새 일주일에 한 번 라이브 하니까 제가 목이 아파요. 목이 붓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나 코로나 걸린 줄 알았잖아. 코로나는 아니었어. 나 코로나 걸린 줄 알았어.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목이 계속 부어 있는 거였어요. 좀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라이브 중에 흥분하지 말아야 되겠어. 자꾸 흥분을 하니까 워워 흥분을 하니까 자꾸 내 목소리가 높아지잖아. 그래가지고 요새 목이 아파가지고 시간을 정확하게 좀 지키려고요. 작두를 들고 가래. 작두를.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너무 많잖아요. 가습기 빵빵하게 틀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궁금해 하시는 거 그 우리 운동 또 질문 좀 있었고 다음 주는 다음 주는 제가 그 또 원래 하려고 했던 또 컨텐츠를 들고 와가지고 운동 질문이랑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나 다음 주에 배 좀 먹고 와야 되겠다. 목을 이렇게 평생 잘 이렇게 보존해가지고 와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샤우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자, 그럼 이번 주 수요일도 모두 이제 곧 다가오는 주말이죠. 제가 수요일날 라이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랑 수요일에 만나고 목, 금, 토, 일 양심적으로 운동하고 식단 잘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일부러 수요일날 해요. 보통 목요일부터 드시더라고요. 목, 금, 토, 일 이렇게. 가지고 목, 금, 토, 일 좀 조심하라고 내가 수요일날 하거든. 그럼 월요일은 인간적으로 보통 정신을 차리더라고. 그래서 월화 정신 차리고 월화 수요일날 날 만나면 오늘 조금 약간 이렇게 조금 긴장해가지고 살짝 얘기 들은 다음에 내일부터는 해야지. 그래서 목요일 성공할 거고 금토일 3일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3일은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PD님이 저희 채널 아트를 바꾸자고 하셔가지고 조만간 저희 그 채널 대문 채널 아트를 바꾸려고 해요. 네. 어떤 걸로 바뀌는지 젤리니들이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만나 뵙도록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또 오시면 그로 인해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오면 그 에너지로다가 내가 봤을 때 한 2kg는 빠지 여러분들이 쌉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모두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또 궁금해하는 또 여러분들 요새 핫한 운동 정보를 들고 또 고민 상담 플러스 또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정보와 지식을 또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보고 싶을 거야. 안녕.